여러분, 혹시 마음이 답답해서 문자를 보내고 싶거나 전화를 걸고 싶거나 누군가에게 내가 아직 여기 있다고 증명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진실을 말해드릴게요. 이 진실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겁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반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행동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그들을 미치게 만들 거예요. 그건 바로 침묵입니다. 자, 이걸 깊이 새겨드세요. 당신은 반격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말로, 다툼으로, 그들이 당신을 이해하게 만들려는 노력으로도 아닙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문자도, 전화도, 설명도 없이 오직 순수하고 날카로운 침묵만 있을 뿐입니다. 그 침묵은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머릿속을 혼란으로 가득 채울 겁니다. 친구들,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겨주세요. 가장 강력한 행동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당신의 부재에서 나옵니다. 의미 있는 부재. 당신이 지금 고통 속에서 그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 내가 아직 여기 있다고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욕구와 싸우고 있다면 여기서 잠깐 멈추세요. 그들이 기대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쫓아오길 기다립니다. 설명을 구걸하고 애원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건 뭘까요? 바로 당신의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계속 가기 전에 지금 이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제가 나눌 이야기는 당신의 게임을 영원히 바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전의 당신을 끝낼 겁니다. 설명을 구걸하던 당신, 하루에 10번씩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던 당신, 그들의 신호를 기다리던 당신, 그 버전의 당신은 오늘 죽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날 건 뭘까요? 그건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침묵 속에서 단련된 힘.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시즌을 거듭하며 마음을 쏟아붓고 몰입해왔죠. 그런데 마지막 회 직전에 갑자기 화면이 까맣게 변합니다. 아무런 경고도 결말도 없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미칠 것 같겠죠? 맞죠? 계속 새로 고침을 누르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할 겁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친구들, 이게 바로 당신이 문자를 보내지 않을 때, 전화를 걸지 않을 때, 설명을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답 없는 질문이 됩니다. 그들을 끝없이 괴롭히는 미완성의 스토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을 차단했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긴 문자나 감정적인 음성 메시지 때문에 잠을 못 자지도 않아요. 그들이 진짜로 당황하는 건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때입니다. 그들이 손바닥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당신이 갑자기 사라져버릴 때, 폭발도 드라마도 없이 오직 날카로운 침묵만 남을 때, 그때 후회가 슬며시 찾아옵니다. 한밤중의 그림자처럼 천천히 차갑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침묵은 약하다는 거, 소리를 내지 않으면 지는 거라고. 하지만 제가 말해드릴게요. 침묵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죠. 최고의 복수는 당신을 상처 준 사람과 같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격할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를 낮출 필요도 없어요. 당신은 조용히 자신감 있게 일어섭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생긴 제 속에 그들을 남겨두고 여기 재미있는 진실 하나 던져드릴게요. 지금 그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건 당신을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에게 러브레터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얘 스스로를 다시 파내서 그 쓰레기통에 자리를 구걸해야 하나요? 친구들, 이건 비통해지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지는 겁니다.
당신은 문자를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전화를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부순 것과 평화롭게 지내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지키는 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더 이상 진심으로 듣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게임을 하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승리하기 위해 사라지는 겁니다. 그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 전쟁에서요. 제 말 믿으세요. 침묵은 핵무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충동을 느끼고 있죠. 혹시나 하는 마음, 연락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잊을까 봐 두려운 마음. 하지만 분명히 말해드릴게요. 누군가가 당신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다면 그들은 애초에 당신을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남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세요. 그리고 그들이 상실감을 느끼게 하세요. 그게 진짜 힘입니다. 그게 스토아적인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늦은 밤 문자 보내는 일은 그만. 그들이 당신을 보게 만들려는 노력도 그만. 그들의 온라인 상태를 확인하며 당신의 생명줄처럼 매달리는 것도 그만. 당신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폭풍입니다. 그들이 멈출 수 없이 쫓는 그림자입니다. 문자를 보내지 않고 전화를 걸지 않고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자,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침묵은 힘이다.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스스로에게 보여주세요. 전 세계에 보여주세요. 만약 당신이 사라지고 새롭게 일어설 준비가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3개 눌러주세요.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다가올 것들 때문에 그들은 당신을 다시는 예전처럼 보지 못할 겁니다. 제1장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라짐. 침묵 속에 잠긴 사람은 애원하며 들리길 바라는 사람보다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소란을 기대했어요. 당신이 무너지길, 절박한 보고 싶어 라는 문자를 보내길 바랐죠. 그들은 당신이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자를 보내지 않고, 전화를 걸지 않고, 설명도, 다툼도 없이 그저 사라진다면 그림자처럼 떠돌며 보이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자연의 힘처럼 그들이 폭풍을 준비하기도 전에 사라지는 거예요. 마술사를 상상해보세요. 공연을 끝내지 않는 마술사. 관객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모자에서 토끼가 나오길 기다리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박수도 결말도 없이 그는 무대를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의 당신이에요. 공연 도중에 무대를 떠난 당신.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갑작스러운 결말을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를 확인하며 보고 싶어 라는 문자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죠. 하지만 그 문자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패턴에 지배당하죠. 예전에 당신은 예측 가능했어요. 연락하고, 설명하고, 울고, 그들을 위해 싸웠죠. 당신은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넘겨보는 열린 책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책을 덮었어요. 그 이야기를 책장에 올려놓았죠. 그들은 마지막 페이지를 바라보며 그 이야기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할 뿐입니다. 그 침묵은 단순히 메아리가 아닙니다. 그건 그들을 괴롭히는 유령이에요.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소리치고 있죠. 맞죠? 그들이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그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쩌지? 그건 두려움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당신 마음에 심어놓은 두려움. 침묵이 곧 손실이라는 두려움. 연락하지 않으면 당신이 포기하는 거라는 두려움. 하지만 제가 단단한 진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겼다면 당신의 침묵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아요. 그들을 두렵게 만들죠. 그들은 당신을 잃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신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에요. 그건 지배입니다. 그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너를 설득할 필요도 없지. 너는 기회를 가졌지만 이제 남은 건 메아리뿐이야.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전화기를 물에 빠뜨렸다고.
처음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죠. 닦아서 켜보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나와요. 화면도 소리도 신호도 없이 그저 침묵뿐. 그때부터 공황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후회가 밀려오죠. 문제는 물이 아니에요.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지금의 당신이에요. 그들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신호.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있죠. 그렇죠. 그들이 당신을 게임처럼 여기면 어쩌지. 당신이 쪼잔하거나 상처받았거나 주의를 끌려고 이런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하지만 제가 묻고 싶어요. 그들이 당신 문자를 무시했을 때 당신의 감정을 걱정했나요? 당신을 무시하고 돌아서서 뒤도 안 봤을 때 당신의 마음을 신경 썼나요? 아니요. 그들은 당신이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당신이 언제나 선택지로 남아있을 거라고. 이제 당신이 그들에게 불확실함을 선물할 차례예요. 문자도 전화도 관심도 없는 삶을. 제 말 믿으세요. 그들에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그들은 당신이 반응하길 기대했어요. 그들을 차단하거나 애매한 인용글을 올리거나 보고 싶어 라는 문자를 보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훨씬 강력한 일을 했죠.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됐어요. 행동뿐 아니라 에너지에서도, 감정에서도, 관심에서도 당신은 그들이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읽을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존재. 그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모르는 것에 집착하죠. 설명된 것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갑자기 사라진 것을 그리워하죠. 당신은 그들에게 드라마를 주지 않았어요. 침묵을 줬죠. 그리고 그 침묵은 지금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시끄러운 소음이에요. 하지만 우리 솔직해져요. 이건 쉽지 않아요. 침묵을 깨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손가락이 전화기 위를 맴돌며 문자를 보내면 안 되나 고민할 때가 있죠. 당신의 마음은 좋은 순간들을 떠올리죠. 함께 웃던 순간, 그들의 부드러운 말, 모든 게 괜찮았을 때의 그들의 눈빛. 하지만 다른 면도 잊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투명인간처럼 만들었던 순간, 당신을 지치게 했던 방식,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고 도와달라는 요침을 무시했던 때, 당신을 키워주지 않은 땅에 더 이상 물을 주지 마세요. 힘들 때 이걸 기억하세요. 침묵은 약점이 아니에요. 그건 경계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상처 주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매 순간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힘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지 않는 매분. 당신은 권력을 되찾고 있죠.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는 매 시간. 당신은 그들이 상상도 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도달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처음엔 그들이 이걸 게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화난 거야.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더 오래 지킬수록 그들의 자신감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들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존재를 잃은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 에너지, 사랑, 시간을 잃었죠. 그리고 그건 하찮은 인사로 되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건히 서세요. 당신은 그들의 관심을 끌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나는 진화하기 위해 사라진다.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스스로에게 보여주세요. 전 세계에 보여주세요.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작아지지 않아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나올 이야기는 그들의 자아를 산산조각 낼 침묵의 힘입니다. 제2장 접근 불가, 답변 없음, 질문만 남는다. 사람들은 설명된 것에 쫓기지 않아요. 갑자기 흔적 없이 사라진 것에 쫓기죠. 그들은 문이 항상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은 한 통의 문자, 한 번의 전화 거리 안에 있을 거라고. 당신이 그들의 침묵을 깨고 답을 구걸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침묵을 선택했어요. 소리치지도 차단하지도 사진을 지우거나 애매한 인용글을 올리지도 않았죠.
그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준 단 한 가지는 이유 없는 부재. 지금 그들은 방 안을 서성이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진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는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이해할 때는 당황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못할 때 당황하죠. 당신의 침묵은 그들을 혼란의 극에 몰아넣어요. 당신은 그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분석하고 감정적이다 라고 치부할 긴 이별 편지도 없죠. 당신은 그들의 평화에 대한 통제력을 흔드는 만족감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남은 건 질문뿐이에요. 그 질문들은 그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기 시작하죠. 퍼즐 상자를 상상해 보세요. 몇 주 동안 맞춰왔고 단 한 조각만 남았어요. 당신은 결말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조각이 사라져요. 설명도 힌트도 없이. 그 좌절감, 그 답답함, 그 조각을 찾아야만 한다는 강박. 그게 지금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논쟁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명확한 결말 없는 조용한 떠남이에요. 눈물의 이별보다 더 깊게 칼을 찌르는 건 감정의 완전한 단절. 그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더 이상 설명을 받을 자격이 없어. 지금 당신의 침묵은 보고 싶어 라는 문자보다 더 강렬해요. 하지만 두려움이 여전히 스며들죠. 그들이 내가 쪼잔하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내가 개임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그들이 절대 연락하지 않으면 어쩌지? 그 거짓을 개부숴드릴게요. 누군가가 당신의 침묵 때문에 지나갈 수 있다면 그들은 애초에 당신을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당신이 말을 멈췄다고 있는다면 그들은 당신이 말할 때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당신은 그들을 벌주려고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답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당신의 답을 존중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은 이거예요. 자신의 가치는 이해받는 데 있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진짜 가치는 이해를 구걸하지 않아요. 진짜 가치는 떠나요. 그리고 그 가치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평생 그들이 잃은 걸 이해하려고 애쓰죠.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접근 불가, 답변 없음.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스스로에게 보여주세요. 전 세계에 보여주세요. 당신은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허락하지 않아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나올 이야기는 그들을 혼란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할 겁니다. 그들은 지금 연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평온하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혼란 속에 갇혀 있어요.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녀가 이미 지나갔을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정말로 그에게 중요했던 걸까? 답 없는 질문들. 그 질문들은 점점 더 커져요.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죠. 당신은 그들을 반항하지 않고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들은 당신이 소리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아요. 당신이 그들을 싸움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다는 걸. 그들은 당신을 반항하며 맞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존재가 됐어요. 그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존재. 당신은 그들의 혼란 속에서 안전한 피난처였죠. 그들의 폭풍 속에서 평온한 장소. 항상 답장하는 문자. 항상 용서하는 마음. 하지만 이제 당신은 떠났어요. 화려한 불꽃놀이도 없이, 감정적인 붕괴도 없이, 마치 태양이 뜨는 걸 멈춘 것처럼. 그들은 괜찮은 척할 거예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스토리를 올리고 초고의 삶을 사는 듯 보이죠. 하지만 그 가짜 웃음 뒤에는 그들이 감추고 싶은 요침이 있어요. 제발 나를 봐줘. 제발 침묵을 깨줘.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진화했으니까요. 그들의 감정에 부스러기를 쫓던 당신을 넘어섰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부활이에요. 당신은 그들을 상처 주려고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침묵하는 거예요. 그들의 후회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스스로 후회의 미로에 갇혔으니까요. 솔직해지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들이 당신을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걸 상기시키고 싶죠.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아직도 그들에게 신경 쓰는 당신. 여전히 결말을 필요로 하는 당신. 하지만 이 버전의 당신은 다릅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에게 접근을 허락하지 않아요. 편리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들의 자아를 달래주기 위해 침묵을 깨지 않아요. 당신은 읽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이 모든 것의 아름다움이에요. 사람들은 아는 답을 쫓지 않아요. 그들은 알 수 없는 답을 쫓죠. 당신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 질문이 됐어요. 그들을 괴롭히는 미완의 이야기. 그들은 밤마다 전화기를 확인해요. 당신의 스토리를 새로 고침하며 당신이 무너졌다는 신호를 찾죠. 하지만 그들이 찾는 건 당신의 평온뿐이에요. 당신은 이미 다시 숨쉬기 시작했어요. 더 잘 자고 조금씩 미소 짓죠. 침묵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건 따뜻한 담요 같아요. 벌이 아니라 보호의 도구죠. 당신은 그들의 스토리를 확인하느라 5분마다 전화기를 보지 않아요. 더 이상 창가에 앉아서 오지 않을 문자를 기다리지 않죠. 당신은 그들이 바라지 않은 걸 배우고 있어요. 그들 없이 사는 법. 그리고 그때 그들의 환상이 깨지기 시작해요. 당신이 더 이상 그들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들이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느끼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함께 들었던 노래를 들을 때, 추억을 떠올릴 때, 당신을 웃게 했던 것을 볼 때, 그리고 깨닫죠. 더 이상 당신과 그 순간을 나눌 수 없다는 걸. 그건 천천히, 미묘하게 다가와요. 하지만 점점 커지죠. 그리고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당신의 침묵이 힘든 일을 대신해줘요. 문자를 보낼 필요도, 설명을 할 필요도, 진전을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앞으로 나아가세요. 조용히, 단단히, 멈추지 않고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나는 그들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스스로에게 보여주세요. 전 세계에 보여주세요. 당신은 더 이상 해독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자유로워지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나올 이야기는 그들의 혼란을 넘어 그들을 무너뜨릴 순간입니다. 제3장, 당신을 잊었다는 환상이 깨지기 시작하다. 그들은 당신을 잃는 걸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당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걸 두려워했죠. 처음엔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해요. 당신이 침묵하고 사라지고 문자를 보내지 않고 전화를 걸지 않았을 때 그들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았죠. 당신은 그들의 스토리를 확인했어요. 그들은 웃고 즐기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최고의 삶을 사는 듯한 사진을 올렸죠. 나는 이미 지나갔어. 그리고 당신은 거기 앉아서 침묵 속에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리가 혼란으로 가득 차서 생각했죠. 그들은 정말로 신경 썼던 걸까? 내가 정말로 중요했나? 하지만 진실은 이래요. 그건 연극일 뿐이에요. 가면 뒤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죠. 그들은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그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버전을 잊었을 뿐. 처음엔 침묵이 패배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이 괜찮은 것 같고 당신만 고군분투하는 것 같았죠. 당신은 결정을 의심했어요. 전화했어야 했나? 뭔가를 말했어야 했나? 마지막으로 설명했어야 했나? 아니요.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은 타오르는 도화선 같지만 여기서 진실이 연기를 뚫고 나와요. 그들의 평온은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평온은 점점 영혼에 가까워지고 있죠. 사람들은 즉시 상실감을 느끼지 않아요. 먼저 자유를 느끼죠. 그건 환상이에요. 짧은 순간의 도취감. 이제 그들의 감정을 상대하지 않아도 돼. 그들은 스스로를 설득하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떠나는 게 쉬웠다고. 당신의 침묵이 항복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다가올 시간에 대비하지 못했죠. 시간은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은 그들을 적으로 삼았어요. 당신이 그들을 벌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결말을 구걸하지 않는 당신에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의 자유라는 환상이 공허함으로 변해요. 숲을 상상해 보세요. 수백 번 걸었던 익숙한 숲. 모든 나무를 알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늘 걷던 길이 사라졌어요. 나무가 우거져 길을 덮어버렸죠. 당신은 발자국을 따라가려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길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가져다 주던 확실함, 편안함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 사라지면 숲은 더 차갑고 낯설게 느껴져요. 그게 당신의 침묵이 된 거예요. 그들이 다시 찾을 수 없는 길,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연결. 이제 그들의 자유라는 환상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들은 깨닫죠. 그들이 쫓던 게 아니에요. 당신이 쫓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쫓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당신의 필요를 통제로 감췄어요.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았고,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았죠. 그들이 사라지면 당신이 찾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 확실함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걸 빼앗았어요. 당신은 나타나지 않고, 그들의 스토리를 보지 않고, 늦은 밤의 인사에 답하지 않아요. 그들은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죠. 그게 그들의 진짜 두려움이에요. 당신이 떠난 게 아니라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 없이.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죠. 맞죠?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더 잘 자고 조금씩 미소 짓죠. 침묵은 더 이상 차가운 벌이 아니에요. 따뜻한 담요 같아요. 당신은 그들의 스토리를 확인하느라 5분마다 전화기를 보지 않아요. 더 이상 창가에 앉아서 오지 않을 문자를 기다리지 않죠. 당신은 그들이 바라지 않은 걸 배우고 있어요. 그들 없이 사는 법. 그리고 그때 그들의 환상이 깨지기 시작해요. 당신이 더 이상 그들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들이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느끼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함께 들었던 노래를 들을 때, 추억을 떠올릴 때, 당신을 웃게 했던 것을 볼 때, 그리고 깨닫죠. 더 이상 당신과 그 순간을 나눌 수 없다는 걸. 그건 천천히, 미묘하게 다가와요. 하지만 점점 커지죠. 그리고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당신의 침묵이 힘든 일을 대신해줘요. 문자를 보낼 필요도, 설명을 할 필요도, 진전을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앞으로 나아가세요. 조용히, 단단히, 멈추지 않고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나는 그들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스스로에게 보여주세요. 전 세계에 보여주세요. 당신은 더 이상 해독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자유로워지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나올 이야기는 그들의 혼란을 넘어 그들을 무너뜨릴 순간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들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됐어요. 그들은 당신이 준 침묵을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침묵이 남긴 질문들을 후회하죠. 모든 이야기에는 순간이 있어요. 악당이 깨닫는 순간. 영웅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걸. 그저 사라졌을 뿐이라는 걸. 이별의 말도, 복수의 연설도, 화려한 마지막 장면도 없이 오직 침묵만 남았죠. 그 침묵은 이야기에서 가장 시끄러운 부분이 됐어요. 그게 지금의 당신이에요. 더 이상 구걸하는 옛 연인이 아니에요. 설명을 갈구하는 사람도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 거야 라고 믿던 사람도 아니에요. 당신은 미스터리가 됐어요. 그들이 풀 수 없는 질문. 예전에 당신은 예측 가능했죠. 당신의 마음은 그들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었어요. 당신은 반응하고, 대답하고, 진심을 긴 문자로 쏟아냈죠. 그들이 그 줄 사이를 읽어주길 바라며. 하지만 이제 그 줄들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건 바로 이거예요. 당신이 더 이상 개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인간의 본성은 접근이 곧 통제라고 믿어요. 당신의 선의를 약점으로 보고 당신의 감정을 초대장으로 여겼죠. 하지만 당신이 모든 걸 빼앗아 갔어요. 접근도, 설명도, 반응도 주지 않았죠.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은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책을 읽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중간에 페이지가 하얗게 변해요.
계속 넘겨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운 챕터도, 결말도, 결론도 없이 당신은 멍하니 쳐다보죠. 뭔가를 놓쳤나 싶어서 다시 넘겨봐요. 이야기가 바뀌었나 의심하죠. 그게 당신의 침묵이 된 거예요. 감정적으로 미완성인 이야기. 해결책 없는 스토리. 그들은 전화기를 들여다봐요. 아무것도 없죠. 당신의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요. 역시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당신의 스토리를 확인하고 어떤 신호라도 찾으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건 벽뿐이에요. 단서도 결말도 없는 벽. 그때 질문들이 시작돼요. 얘 연락하지 않는 거지? 그들은 정말로 신경 썼던 걸까? 내가 그들을 그리워하나? 내가 정말로 그들에게 중요했나? 사람들은 당신이 소리칠 때 무너지지 않아요. 당신이 사라질 때 무너지죠. 왜냐하면 당신이 소리치면 그들은 당신에게 여전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면 그들은 깨닫죠. 당신이 화난 게 아니라 그저 끝났다는 걸. 그리고 끝났다는 단어가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이걸 믿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마음만 있고 경계는 없다고 생각했죠. 감정만 있고 벽은 없다고. 반응만 있고 침묵은 없다고.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읽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읽을 수 없으니 예측할 수 없죠. 예측할 수 없으니 통제할 수 없어요. 그게 그들을 가장 괴롭히는 거예요. 당신이 떠난 것도 침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를 설득하려 해요. 그냥 화난 거야. 작은 마음을 품은 거야. 곧 돌아올 거야. 왜냐하면 당신이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고 믿는 게 더 쉬우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요. 한 주, 한 달, 또 한 어센딩 한 달이 지났어요. 당신은 연락하지 않았죠. 그들의 스토리를 보지 않았고, 잘 지내? 라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의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들은 깨닫죠. 당신의 존재뿐 아니라 당신의 마음, 에너지, 사랑, 시간을 잃었다는 걸. 그리고 그건 하찮은 인사로 되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단히 서세요. 당신은 관심을 끌려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나는 그들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스스로에게 보여주세요. 전 세계에 보여주세요. 당신은 더 이상 해독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자유로워지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나올 이야기는 그들의 혼란을 넘어 그들을 무너뜨릴 순간입니다. 제4장, 그들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되다. 사람들은 설명된 것에 쫓기지 않아요. 갑자기 흔적 없이 사라진 것에 쫓기죠. 그들은 문이 항상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은 한 통의 문자, 한 번의 전화 거리 안에 있을 거라고. 당신이 그들의 침묵을 깨고 답을 구걸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침묵을 선택했어요. 소리치지도, 차단하지도, 사진을 지우거나 애매한 인용글을 올리지도 않았죠. 그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준 단 한 가지는 이유 없는 부재. 지금 그들은 방 안을 서성이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진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는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이해할 때는 당황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못할 때 당황하죠. 당신의 침묵은 그들을 혼란의 극에 몰아넣어요. 당신은 그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분석하고 감정적이다 라고 치부할 긴 이별 편지도 없죠. 당신은 그들의 평화에 대한 통제력을 흔드는 만족감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남은 건 질문뿐이에요. 그 질문들은 그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기 시작하죠. 퍼즐 상자를 상상해보세요. 몇 주 동안 맞춰왔고 단 한 조각만 남았어요. 당신은 결말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조각이 사라져요. 설명도 힌트도 없이. 그 좌절감, 그 답답함, 그 조각을 찾아야만 한다는 강박. 그게 지금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논쟁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명확한 결말 없는 조용한 떠남이에요. 눈물의 이별보다 더 깊게 칼을 찌르는 건 감정의 완전한 단절.
그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더 이상 설명을 받을 자격이 없어. 지금 당신의 침묵은 보고 싶어 라는 문자보다 더 강렬해요. 하지만 두려움이 여전히 스며들죠. 그들이 내가 쪼잔하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내가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그들이 절대 연락하지 않으면 어쩌지? 그 거짓을 개부숴드릴게요. 누군가가 당신의 침묵 때문에 지나갈 수 있다면 그들은 애초에 당신을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당신이 말을 멈췄다고 있는다면 그들은 당신이 말할 때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당신은 그들을 벌주려고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답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당신의 답을 존중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은 이거예요. 자신의 가치는 이해받는 데 있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진짜 가치는 이해를 구걸하지 않아요. 진짜 가치는 떠나요. 그리고 그 가치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평생 그들이 잃은 걸 이해하려고 애쓰죠.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접근 불가, 답변 없음.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스스로에게 보여주세요. 전 세계에 보여주세요. 당신은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허락하지 않아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나올 이야기는 그들을 혼란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할 겁니다. 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죠. 그들은 괜찮은 척해요. 초고의 삶을 사는 척. 당신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 가짜 미소 뒤에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의 알림을, 사과를, 당신이 돌아오길 기다리죠. 당신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는 매 시간이 그들의 내면을 갈기갈기 찢어요. 당신이 침묵을 지킬수록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녀가 나보다 강한 걸까? 내가 그녀를 잘못 판단한 걸까? 내가 정말로 소중한 걸 잃은 걸까? 그 질문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점점 커지고 메아리치죠. 이건 당신이 그들을 벌하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끝났을 뿐이에요. 더 이상 고통을 보여주지 않아요. 설명을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죠. 당신을 쓰레기처럼 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아요. 당신은 잃어버렸던 걸 되찾았어요. 그들이 당신이 되찾을 거라 생각지 못했던 것. 바로 당신의 힘. 솔직히 말해요. 이건 쉽지 않아요. 밤마다 전화기를 쳐다보며 결코 오지 않을 결말을 원할 때가 있죠.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며 그들이 듣지 않았던 진실을 한 번만 더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를 멈추죠. 왜냐하면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지는 거예요. 반응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직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써. 너는 여전히 내게 영향을 줘. 나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어. 아직도 상처받고 있어. 하지만 침묵은 모든 걸 말해요. 단 한마디도 없이. 그들은 통제를 원했지만 이제 혼란만 남았어요. 그들은 권력을 원했지만 이제 질문만 남았죠. 그들은 자신이 중요하다는 증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당신의 사랑이 채웠던 빈 공간에 홀로 앉아 있어요. 당신은 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나타나라고, 성장하라고, 당신을 위해 싸우라고. 하지만 그들은 편안함을 선택했죠. 이기심을, 자아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평온을 선택했어요. 그건 당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화난 게 아니에요. 울지도 않고 더 이상 그들의 공간에 있지 않죠. 그들은 대면을 이겨낼 수 있어요. 다툼을 견딜 수 있고 비난을 회복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건 바로 침묵이에요.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들은 전화기를 쳐다보며 왜 당신이 말하지 않는지 궁금해해요. 그 침묵은 그들의 내면을 고문하죠. 그들의 자신감을 후회로 바꾸어요. 그들은 당신의 게시물을 확인해요. 아무것도 없죠. 당신이 스토리를 봤는지 확인하지만 읽지 않았어요. 그들은 당신이 고통받는지 보려 하지만 당신의 평온만 마주하죠. 그 평온은 어떤 분노보다 깊게 찔러요. 그들은 싸움을 기대했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당신이 무너지길 바랐어요. 통제력을 잃고 그들을 그리워하며 쓰러지길. 그들은 보고 싶어라는 늦은 밤 문자를 기대했죠. 왜냐하면 그게 예전의 당신이었으니까요. 당신은 연락하고 싸우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시키려 지쳤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무서운 일을 했어요. 당신은 사라졌어요. 이별의 말도, 감정의 폭발도, 디지털 분노도 없이 오직 침묵, 오직 사라짐. 그들은 당신이 슬픈 인용구를 울릴 거라 생각했어요. 주의를 끌려고 차단할 거라고, 화가 나서 나타날 거라고. 왜냐하면 화난 것조차 당신이 여전히 신경 쓴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차단하지 않고 게시물을 올리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두려움이 밀려와요. 반응은 인정의 형태예요. 나는 여전히 너에게 중요해. 나는 아직도 너에게 의미가 있어.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삼킬 수 없는 말을 해요. 너는 나를 잃었어. 그리고 나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권투 선수를 상상해보세요. 링에 올라서 주먹을 휘두르고 당신이 반격하길 기다리죠. 그들은 조롱하고 도발해요. 그런데 당신은 장갑을 울리지 않아요. 주먹을 휘두르지도 흔들리지도 않죠. 그저 링에서 내려와요. 그들을 홀로 남겨두고 주먹을 허공에 휘두르게 하죠. 그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에요. 그건 심리적 넉아웃이에요. 지금 그들은 허공에 주먹을 날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만든 게임을 그만뒀으니까요.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스펀지였어요. 모든 상처를 흡수하며 그들을 사랑하려 했죠. 그들은 당신이 항상 돌아올 거라는 그 확실함에 중독됐어요.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권력에.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약에 중독된 거예요.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나는 반응하지 않아. 나는 일어선다.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스스로에게 보여주세요. 전 세계에 보여주세요.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포로가 아니에요. 당신은 침묵의 주인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나올 이야기는 그들이 깨닫는 순간이에요. 이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에요.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전략이에요. 제5장, 그들이 반응하길 원했지만 당신은 사라졌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에요. 그건 무관심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가장 깊게 찌르는 건 모든 걸 줬던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당신이 무너지길 바랐어요. 통제력을 잃고 그들을 그리워하며 쓰러지길. 그들은 보고 싶어라는 늦은 밤 문자를 기대했죠. 왜냐하면 그게 예전의 당신이었으니까요. 당신은 연락하고 싸우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시키려 지쳤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무서운 일을 했어요. 당신은 사라졌어요. 이별의 말도, 감정의 폭발도, 디지털 분노도 없이 오직 침묵, 오직 사라짐. 그들은 당신이 슬픈 인용구를 울릴 거라 생각했어요. 주의를 끌려고 차단할 거라고, 화가 나서 나타날 거라고. 왜냐하면 화난 것조차 당신이 여전히 신경 쓴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차단하지 않고 게시물을 올리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두려움이 밀려와요. 반응은 인정의 형태예요. 나는 여전히 너에게 중요해. 나는 아직도 너에게 의미가 있어.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삼킬 수 없는 말을 해요. 너는 나를 잃었어. 그리고 나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권투 선수를 상상해보세요. 링에 올라서 주먹을 휘두르고 당신이 반격하길 기다리죠. 그들은 조롱하고 도발해요. 그런데 당신은 장갑을 울리지 않아요. 주먹을 휘두르지도 흔들리지도 않죠. 그저 링에서 내려와요. 그들을 홀로 남겨두고 주먹을 허공에 휘두르게 하죠. 그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에요. 그건 심리적 넉아웃이에요. 지금 그들은 허공에 주먹을 날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만든 게임을 그만뒀으니까요.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스펀지였어요. 모든 상처를 흡수하며 그들을 사랑하려 했죠. 그들은 당신이 항상 돌아올 거라는 그 확실함에 중독됐어요.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권력에.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약에 중독된 거예요.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나는 반응하지 않아. 나는 일어선다.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스스로에게 보여주세요. 전 세계에 보여주세요.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포로가 아니에요. 당신은 침묵의 주인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나올 이야기는 그들이 깨닫는 순간이에요. 이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에요.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전략이에요. 그들은 당신을 잃는 게 가장 아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건 당신의 용서를 잃은 거예요. 처음엔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느꼈죠. 조용하고 거의 평온한 부재. 그들은 그걸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이겼다고 믿었죠.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게시물을 올리며 모든 게 괜찮은 척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요. 곧 그들을 괴롭히는 건 당신의 침묵이 아니에요. 그들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떠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걸. 자신을 마주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걸. 당신이 쫓아오지 않고 구걸하지 않고 전화기 옆에서 그들이 깨어나길 기다리지 않을 때 그들은 거울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거울은 그들의 잘못을 보여줘요. 그들이 말한 것들, 무시한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당신이 소리칠 때는 분노를 들었죠. 당신이 울 때는 고통을 봤어요. 당신이 반응할 때는 안도했죠. 나는 여전히 중요해. 하지만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당신이 사라질 때, 평온을 선택할 때, 그 거울은 그들을 배신해요. 그들은 다툼을 피할 수 있어요. 눈물을 잇고, 당신을 차단하거나, 소리를 지우고, 당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척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피할 수 없어요. 소음이 사라지고, 방해 요소가 멈출 때, 남는 건 질문뿐이에요. 이번엔 돌아오지 않는 거지. 그 질문은 메아리쳐요. 조용히, 하지만 끊임없이.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느낄 때 깨달아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신과 함께했던 장소에서, 추억 속에서, 당신의 웃음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에서. 그리고 그들은 깨닫죠. 당신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그들이 안전하게 착륙할 곳이었죠. 그들이 학대한 안전망, 떠나고 싶을 때도 머물렀던 영혼. 당신은 너무 많이 용서했어요. 너무 오래 붙잡았죠. 계산 없이 줬어요. 이제 그들은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해요. 당신이 그들의 실수를 넘겼던 때, 당신이 보여준 관용, 당신이 상처받았을 때도 머물렀던 순간들. 그들은 당신의 미소를 떠올리죠. 마음이 부서졌을 때도 웃던 당신. 그들의 무관심을 변명해줬던 당신. 감정적으로 기먹은 사람에게 사랑을 속삭였던 당신. 하지만 이제 그 속삭임은 사라졌어요. 문이 닫혔죠.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들을 믿었던 자신을 그리워해요. 당신의 사랑은 그들을 온전하게 느껴지게 했어요. 그들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두 사람 몫의 감정을 짊어졌기 때문이죠. 당신은 연결을 유지했고 상처를 꿰맸어요. 당신의 상처도 아닌 걸 고쳤죠. 하지만 이제 그 실이 끊어졌어요. 그들은 무너지고 있죠. 그들은 깨닫죠.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아첨하지 않고 장밋빛으로 보이게 하지 않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을 마주해요. 거짓 없는, 용서받지 못한, 가치 없는 자신을.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복수를 계획하지도 않죠. 그들이 연락할까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당신은 너무 바빠요.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느라. 당신이 유심했던 자신을 되찾느라. 당신은 기쁨을 되찾고 경계를 세우고 스스로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요. 그들이 감정에 부스러기를 줄 때 당신이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분명히 말해요. 당신은 화낼 필요 없이 놓아줄 수 있어요.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필요도 없죠. 당신의 치유를 과시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치유는 과시하지 않아요. 그건 빛을 발하죠. 그리고 그들은 멀리서 그걸 봐요. 당신이 그들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걸. 당신의 침묵이 반응보다 강렬한 존재로 진화하는 걸. 그건 그들을 태워버려요. 당신이 그들을 상처 준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상처 줬다는 걸 깨달아서예요. 그들은 당신을 잃었어요.
당신을 고치려 하지 않고 스스로 고칠 수 있다고 믿어줬던 사랑을 잃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 책임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접근, 편안함, 통제를 원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들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반전이에요. 그들은 당신이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들이 얼마나 멀리 가도 한 번의 인사, 추억, 가짜 사과로 당신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거울은 당신을 비추지 않아요. 그들이 잃은 것과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됐는지 보여줄 뿐이죠. 그들은 대화를 되새기며 당신의 침묵을 분석하고 당신이 여전히 신경 쓴다는 신호를 찾으려 해요. 하지만 당신은 살아가고 있죠. 조잔하지 않고 더 나아졌어요. 숨지 않고 치유되고 있죠. 갇히지 않고 날아오르고 있어요. 그들은 당신의 반응이 필요했어요. 그걸로 온전함을 느꼈죠. 하지만 당신은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온전함을 찾았어요. 당신의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그들의 사랑을 넘어섰다는 증거예요. 감정적으로 배고프게 했던 사람에게서 부스러기를 받는 걸 멈췄다는 증거. 당신은 깨달았어요. 당신은 그들이 망가뜨린 뒤에 이해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소중히 여겨질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요. 그들이 당신을 보지 않아도 당신은 스스로를 보고 있죠.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도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요. 그리고 당신의 침묵, 그건 당신이 가진 가장 큰 목소리예요. 그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 없이도 충분해. 나는 놓아줌으로써 힘을 찾았어. 소리치지 않고 걸어나감으로써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나는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거울이다.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스스로에게 보여주세요. 전 세계에 보여주세요.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로 정의되지 않아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나올 이야기는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혼란을 넘어 그들의 붕괴가 되는 순간이에요. 제6장 결말. 당신의 침묵은 이제 행동이 아니에요. 그건 선언이에요. 당신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재구성하고 있죠.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당신으로. 그들은 계속 찾고 질문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그들의 메아리를 들을 수 없을 만큼. 당신의 침묵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스스로와 마주하게 했죠. 그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계속 굳건히 서세요. 계속 치유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하게 하세요. 당신은 들리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어요. 이해받기 위해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저 당신 자신으로 있으면 돼요. 도달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완전히 자유로운 당신으로.